찬바람에 코끝이 시린 계절인데요. 오리들이 반기는 호수를 지나서 곱게 물든 단풍을 따라 걷다 보면은 두 번째 집을 만나게 된답니다. 야, 주택단지에 오니까 아주 마음도 편안해지네요. 근데 오늘 갈 집이 마당이 되게 넓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다들 뭐 넓게 넓어도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 집. 잔디를 깎느라 한창 바쁘신 이분들이 이 집 주인장이신가 봐요. 마당이 아니라 운동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널찍한데요. 이 단지에서 가장 마당이 넓은 집이라고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네. 근데 뭐 마당이 넓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초원 같아요. 야. 제가 예전에 집을 한번 지어서 마당만큼은 좀 넓게 네. 해서 집을 지어보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잔디가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 빽빽하게 굉장히 이제 고충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관리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후회하실 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잔디 심지 몰랐습니다. 말고. 잔디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래도 저는 좋아요. 은퇴 후에 남편이 집에만 앉아 있고 움직임이 거의 별로 없는데 나와서 잔디도 깎고 잡초도 뽑고 운동도 할 겸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댁,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푸른 잔디와 대조를 이루는 하얀 집이 마치 영화 속 풍경 같은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넓은 집에 담장도 대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하느냐고요? 다 방법이 있다네요. 근데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소위 루버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지금 담이 없어서 네. 이거 어떻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했더니 요게 일종의 이제 루버 역할하고 담 역할을 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담 역할도 하고 또 사생활 보호도 하고 간혹가다 동물들이 나와요. 그래요? 고라니, 멧돼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초원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막아줍니다. 아니 근데 아래를 보니까 이게 뭐 레일 같은 게 있는데 네, 움직입니다. 설마 네, 설마 네, 움직여요. 야, 움직여도 움직이네요? 저까지, 닿을 수도 있고. 높이가 2.4m, 폭이 4.8m에 달하는 거대한 루버를 설치했는데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해 햇빛의 양도 조절할 수가 있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건물은 이렇게 고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바꿀 게 없는데 얘는 안에 생활을 조금 감추거나 그렇죠. 아니면 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건물에 우리 인면이 바뀌는. 그렇죠.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움직이는 건축이네요. 제가 좀 과장하면. 루버가 서로 이동하면서 겹치는 효과를 이용해 집의 분위기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죠.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는 루버의 반대편 건물 뒤쪽으로 배치했답니다. 이 진입 공간이 그 선생님 댁의 인상을 네. 상당히 저는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정확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근데 접근하긴 좀 어려운 집. 그래요? 접근하긴 좀 말 걸기는 좀 어려운 상태. 이랬다면 막상 딱 뒤를 도니까 뒤에 여유가 있는 거죠. 집의 앞 뒤가 정말 다르죠? 담으로 역할하기엔 좀 낫죠, 여기가. 네. 예. 그리고 만일 요 아랫부분에 요 이렇게 턱, 제가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뭐 앉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화분도 놓을 수 있고. 그쵸. 이게 문이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집이 굉장히 좀 여유 없는, 열려 있지 않은 집이 됐을 텐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낮은 담장을 따라 현관으로 가는 길은 소박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인데요. 담장 아래에는 간접 조명이 있어 밤길을 밝혀준다래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까지 마치 산책을 하듯 작은 오솔길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와, 복도가 정말 깔끔하네요. 네. 정말 무슨 이렇게 갤러리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인데요. 채광을 위해 통창을 설치했습니다. 여기가 거실인가 보죠? 네, 와. 거실.
마당과 중정 양쪽을 향해 통창이 나 있어서 종일 해가 든다네요. 크기는 좀 아담하지만 창문 너머 펼쳐진 초원 덕분에 답답한 느낌이 안 들죠.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거실이 굉장히 클 줄 알았거든요. 아, 네. 들어와 보니까 이 폭을 굉장히 이제 줄여서 두 분이 계시기에 적합한 그 거실 크기가 됐어요.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옆에 이렇게 중정이 싹 집 안에 들어와 있네요. 중정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집을 환하게 밝혀주는 1등 공신. 중정의 크기만큼 거실 공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하나도 아쉽지가 않다네요. 저희가 이제 집을 크게 지을 생각은 없었고 내부는 이제 깔끔하고 심플하게 장식적인 거 전혀 없이 집 자체로만 그냥 끝나는. 아니 근데 아니 마치 모델하우스에 온 것 같이 너무 짐이 없어요. 그렇죠. 5톤 트럭은 집이 2대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사 다닐 때. 하여튼 여기 오면서 짐을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필요 없는 짐을 너무 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오면서 1톤 트럭 2대로 왔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 정말이에요. 이 집에 맞춰서 그 삶도 그런 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를 빼고 그렇죠. 예. 정말 날씬하게. 네. 비우기 위한 노력은 주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야 여기가 지금 부엌이죠? 네. 부엌이 굉장히 글쎄요 깔끔하면서 간소하다. 저희가 이 집을 설계하고 지을 때 처음부터 두 사람만 살 목적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주방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었어요. 수납장은 굉장히 충분하게 있어서 충분하죠. 네, 예. 정말 그릇들은 뭐 너무 소중한 그릇들은 사실 다 안 버려도 예, 들어갈 예.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많은 걸 버림으로써 삶이 간단해지고 삶이 또 간단해지니까 이렇게 부엌도 작아도 되고. 살림살이를 덜어내니 몸도 가볍고 일상도 참 홀가분해졌다고 해요. 버리고 온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도시의 공동주택에 살면서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랍니다. 조용히 걸어야 되고, 밤에는 빨래 못 돌리고, 청소기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돌릴 수 없고. 물론 이제 사회에서 구속은 공동체 생활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 예전에 살던 집들은 그런 구속들이 많죠. 하지만 이 집에서는 뭐든 부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죠. 얼마 전부터는 마당에서 길고양이들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산책을 나갔는데 고양이가 2마리가 졸졸 쫓아오더라고요. 그때는 고양이 사료가 없으니까 참치캔을 따서 줬어요. 그랬더니 막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너무 잘 먹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사료를 준비를 했죠. 쟤네들이 또 먼저 살았다고 사실은 우리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쟤네들이 주인일 수도 있는데 이 공간에 우리가 이제 더불어 같이 사는 거죠. 예. 내 집 마당이니 주변에서 차별하는 사람도 없겠죠. 덕분에 사는 즐거움이 늘었답니다. 중정을 사이에 두고 거실과 마주보는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 방은 게스트룸입니다. 야 깔끔하네요. 사실 부부가 가장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손님이 누구겠습니까? 출가한 저희 딸하고 지금은 직장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 아들이 오면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이 방이 북쪽에 있는 방인 거죠? 북향. 창이 이제 북쪽이죠. 그래서 저기는 예. 작게 예. 왜냐면 북서풍이 우리가 세니까 아주 얇고 작게 켜서 밖을 정말 이 땅을 보이게 해주고 주로 채광은 그치, 이 이쪽이 중정을 남해 통해서 안-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중정은 1층 모든 공간에 골고루 밝은 햇살을 공급해주는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겠네요. 덕분에 집이 아주 환해졌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현관이 옆에 있는데요. 아니 아까 분명히 계단을 본 것 같은데 막상
2층을 올라가려니까 계단이 없네요. 이 문을 열면 2층으로 올라가는 비밀의 공간이 시작됩니다. 복도에 가벽을 세워 계단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분리했다네요. 미닫이 문을 복도 쪽으로 밀면은 현관이 보이고 반대로 현관 쪽으로 밀면은 2층 통로가 나타나는 거죠. 야, 근데 이 문 신기하다. 네, 이 문이 이제 그 네. 중문의 역할도 하고 네.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볼 때 이제 깔끔한 느낌이 들죠. 아니 저희가 보통 이제 미닫이 문을 이렇게 하면 포켓이라고 해가지고 네. 벽 안으로 밀어넣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근데 선생님 댁은 이거를 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벽을 이동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하신 벽의 거예요. 역할도 하고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도 하고 난방을 이제 분리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낮에는 이쪽에만 난방을 하고 저녁 네. 때는 2층에만 난방을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네. 이제 사시다가 단독주택으로 오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냉온 방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집이 아무래도 좀 수직적으로 1, 2층 집을 짓다 보면 열기를 많이 뺏기니까 이게 특히나 계단에서 많이 뺏겨요. 아무래도 위아래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야 이게 좋은 해결책이네요.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들여다볼 곳이 또 있습니다. 계단 아래 숨겨진 자투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했는데요. 어머나, 직접 만든 과일청과 담금주를 보관하는 저장고로 이용하고 있다네요. 2층 역시 마당을 향해 커다란 통창이 나 있는데요. 덕분에 집 안에는 종일 햇살이 가득하죠. 이야, 와 2층에 오니까 풍경이 이제는 확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실의 위쪽을 방이 아니라 테라스로 만들었네요. 2층에 보니까 지금 방이 2개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복도의 양쪽 끝에 멀찌감치 떨어진 방 2개가 보이는데요. 좌측이 제 방이고 우측은 제 방입니다. 아니, 각 방을 사용하신다고요? 안방이 하나가 아닌가요? 예, 두 개입니다. 예. 아 그래요? 아니 보통 서재하고 뭐 침실 이렇게 나누시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부터 편안한 그 삶을 위해서 네. 이렇게 방을 2개로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 불면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잠자리를 서로 멀리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멀리하게 되는군요. 네, 아내를 위한 배려죠. 근데 웃으시는 걸 보니까 사연이 좀 있으시는 것 같은데. 예, 남편이 사실은 코를 전공입니다. 그래서 갑방으로 쓰시는군요. 예. 네. 살아보시니까 근데 어떠세요? 예전에는 각 방을 썼는데 옆방을 썼거든요. 갑방인데요. 근데 그것도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들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리를 하나 건너뛰었습니다. 편안한 잠을 위해 가능하면 밤에는 멀리 떨어져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한마디로 오작교가 된 거네요. 밤에는 이제 여기서 헤어지고 밤에 아침에는 헤어지고. 여기서 만나서 내일 같이 만나. 내려갑니다. 참 재밌는 삶이네요. 뭐 지금이야 마음 편히 웃지만은 꽤 심각한 불면증이었다네요. 암만 해도 예전에 살던 집은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도 자동차 소리라든가 특히 오토바이 소리 같은 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파트는 화장실에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글쎄요 뭐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신경을 안 쓰면 안 들리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잠을 못 잔다거나 뭐 이렇게 막 예민한 사람은 그 모든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여기 와서 많이 개선됐어요. 이 단독주택에 와서 그 조명 같은 거 밤에 조명, 소음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실 여기 와서 많이 해결이 되고 그 숙면을 취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계단에서 가까운 남편 방부터 구경해 볼까요? 가구라고는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지만은 남편은 이걸로도 충분하답니다. 여기가 선생님 방이군요. 네. 선생님 방에 오니까 확실히 이 디귿자형 그 집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 앞에 있는 파고라가 하나의 액자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창문도 액자지만 또 하나의 액자가 있으니까 액자에 담긴 풍경이 또 깊이감이 훨씬 더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전 이 되네요. 방을 이제 갖고 나서
아내와 떨어져서 입양을 갖고 나서 훨씬 더 삶이 편안해졌어요. 예. 참 옆에 듣고 계신 분이 민망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네요. 네. 버린 것도 많지만 네. 또 채운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천체만환경을 사줬어요. 오. 네. 별을 보라고. 기특하다. 네. 그래서 밤이 되면 네. 별도 보고 달도 보고 그렇습니다. 야, 그럼 선생님의 그 편안한 삶의 조건은 많이 버리기, 그렇죠. 아내와 따로 살기, 별 보기. 그렇죠.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작은 방이 남편에게는 침실인 동시에 서재고요. 때로는 천문 관측대가 되기도 하지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아, 드디어. 야, 기대되네요. 어떨지. 와. 오작교를 건너 도착한 아내의 방인데요. 남편 방과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와, 이 집에서 가장 해가 잘 들고 전망이 좋은 공간이랍니다. 야. 아니, 세상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이 방이 오. 너무 좋죠. 제 방에 와, 비해서. 네. 이 방이 정말 이 집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누군지. 아내가 실세입니다. 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 봐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남편이 여자인 저를 많이 배려해서 좀 더 좋은 공간, 좀 더 쾌적한 공간, 그거를 저에게 양보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은 프레임의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댁은 정말 프레임들이 많은 프레임의 예술인 것 같은데, 야, 그 중에 정말 이 안에서 보이는 저 풍경, 이게 한마디로 저렇게 끊어낸다, 이 경치를 끊어낸다, 끊어낼 때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마당에 봐도 똑같은 풍경인데 저 액자에 담겼을 때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정말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좋다, 편안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잘 잤다. 잠을 이루지 못해 피곤했던 밤들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고 아침 햇살에 단잠을 깨는 기쁨도 알게 됐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창문 너머 풍경을 바라볼 때가 아내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라네요. 아파트에서는 창문을 열었을 때 느끼는 풍경은 좀 일정하잖아요. 앞에 건물, 그 앞에 또 건물. 제가 집을 지어가지고 단독주택에 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창 앞에 앉았을 때는 멀리 보이는 시선,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저 멀리까지 산이 보이고 산의 능선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그런 거를 저는 집에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것도 안방에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게 된 게 아내는 꿈만 같은데요. 남편 역시 이 집에서 평생 소망했던 작은 꿈 하나를 이룰 수 있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주말마다 거기서 텃밭을 가꾸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을 데리고 그 텃밭을 가꾸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꼭. 그런 그 마당에 대한 기억이 아주 저한테 좋게 남아 있어요. 저도 넓은 마당을 한번 가꾸고 싶었습니다. 부부의 꿈이 이루어진 좋은의 집. 특히 아내의 희망사항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공간이 있다네요. 드레스룸을 통해 이어지는 욕실인데요. 다른 공간은 실용성을 추구했지만 욕실만큼은 다소 멋을 부리고 싶었답니다. 근데 다른 곳들은 좀 검소하고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막상 화장실은 좀 여유도 있고, 이렇게 욕조도 훌륭하게 있고, 거기에 이 지금 세면대는 보니까 한 3분은 정말 같이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남겨져 있는데, 오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욕실이 좀 똑같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좀 작고. 근데 이제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그래, 욕실에 한번 욕심을 내보자. 아내가 좋아하던 영화 속의 욕실처럼 만들고 싶었다는군요. 이 욕조도 영화에서 본 것 같죠? 아파트라는 공간이 저희가 학창 시절에 교복을 입은 듯한 느낌이라면 전원주택을 이제 지어서 나왔을 때는 저희 생각과 저희 개성을 담아서 저희
위주로 집을 짓게 되잖아요. 네. 교복을 벗고 마치 사복을 입은 듯한 느낌? 그런 자유로움 같은 것?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테라스는 아내의 방을 통해서 가는데요. 정말 이 집의 하이라이트네요. 와, 여기는 완전히 파노라마로 쫙 펼쳐지네. 야, 그리고 여기는 유리 천장을 달아서 야, 훌륭한 정자인데요. 그렇죠. 현대식. 네. 파고라에서는 단풍으로 물든 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비워도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이 프레임만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붕이 있거든요. 건축의 시작은요, 지붕을 씌우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건축의 지붕은 나무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사람들은 나무 그늘에 모여서 얘기하고요, 나무 그늘에 모여서 학교의 시작도 그늘 밑이에요. 모든 게 그늘 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리 지붕이니까 하늘이 다 비쳐? 뭐 벽도 없어? 굳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역할이 이 테라스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설계하신 분이 처음에 여기다 방을 하나 더 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굳이 또 낼 필요는 없다. 이 앞에서 봐도요, 네네. 대칭이 됩니다. 예, 앞에서 봤을 때 균형이 음. 좀 기우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근데 얘가 쓰면서는 그렇죠. 예. 예, 완전 대칭도 아니고, 대칭은 대칭인데 한쪽은 비어있고 한쪽은 차 있으니까 이제야 정말 완성이 된. 방으로 채우는 대신 사방이 트인 테라스를 만들고 자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했죠. 그렇게 비워낸 자리를 아름다운 풍경으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작은 행복들로 채워나가고 있답니다. 아파트는 수납 공간도 많고 가구도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물건을 채우게 돼요. 제가 집을 아주 단순하게 지었듯이 또 제가 또 추구하는 삶이 아주 단순한 삶이기 때문에 집은 자기 자신한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삶, 또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그런 거하고 집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집이 부를 닮은 것도 같네요. 그런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집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런 거 버려. 이거 버리고 이건 또 뭐야? 그 정말 수정이가 네. 이거 얼굴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다 끼고 살 거야? 버려 이런 거는. 이거 다 갖고 갈 수 없어. 이거를 언젠간 버려야지. 애들이 다 이거를. 갖고 놀던 건데. 아 얘가 지금 35이야. 이걸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 어떡해? 여보, 이거는 수정이가 그 수학여행 갔을 때 엄마 선물이라고. 얘는 곰돌이. 예, 곰돌이 수정이가 그래, 안고 자던 나도 애야. 그럼요. 저도 알죠.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걸 어떻게 쉽게 버리겠어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럼 그때는 과감하게 버리자. 그래야 짐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생활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거, 어렸을 때 손때 묻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많이 버렸어요. 가구라든가 러닝머신, 안 쓰는 물건들, 안 입는 옷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쉽게 버릴 수 있었는데 아이들하고의 추억이 있는 거는 자꾸 못 버리고 그냥 이렇게 쌓아두게 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겠노라 다짐했지만은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다 보니 결국 물건 정리는 내일로 미루고 말았다네요. 오늘은 주방에 남자들로 분주하네요. 요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두 사람은 아들과 사위고요. 인형을 가지고 놀던 딸은 이제 몇 달 지나면 엄마가 된답니다. 가족들에게 찾아온 새 생명을 축하하기 위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아빠 계획이 있어. 응?
봉봉이가 태어나면은 응? 이 마당에서 일단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다 이제 큰 수영장 있지? 수영장을 이제 튜브 수영장, 튜브 수영장을 놓고 봉봉이랑 같이 놀 거야 저기서. 잠깐. 응. 나는 너도 빨리 장가 가서 애를 낳으면 애를 보가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박한 추억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이 집은 더 편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겠지요.